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아이들 국어와 입시를 지도하는 송희석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께서 지금 정도 되면은 상담이 좀 진행된 학교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도권 대학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학생들에게 중위권 학생, 수도권 대학이 현실적인 목표인데 이 학생은 이제 실제로 진학하고 싶은 건 상위권 대학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좀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기대는 가능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목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미래를 예측할 때 너무 위험한 요소를 말하기는 좀 두렵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 본인이 스스로 잘 전략을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지원 전략을 잘 세우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어떤 방식으로 수립을 해보면 좋을까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물론 가장 기본적인 지원 전략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아, 예, 예. 근데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 깜깜한 전형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사실은. 예, 예. 왜냐하면 뭐 어떤 아이가 붙는지 잘 모르겠고. 예.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 역시 철저하게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죠. 예. 지원자 집단 안에서 누가 더 우위를 갖는가. 근데 그 우위를 갖을 때 내신 등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예. 내신 등급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자체에 평가 요소가 다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 뭐 학업 역량이면 학업 역량, 예. 뭐 발전 전공 가능성, 적합성, 혹은 뭐 발전 가능성, 인성, 또 학교마다 또 용어는 또 다 조금씩 다르고, 다르고요. 의사소통 능력 뭐 등등이 들어가죠. 예. 뭐 재작년에 모 대학의 이제 논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입학사정관이 하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그 1000점의 배점에서 300점이 만약 학업 능력인데 거기서 다소 부족할지언정 나머지 700점은 굉장히 우수하다면 당연히 그 아이는 뽑힐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뜻이 뭐냐면 내신 등급은 물론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요소일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그게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고득점이 예상된다면 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따라서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 좋아요. 나보다 내신 등급이 같은 학교 내에서 다른 학교를 비교하기 좀 어려우니까 같은 학교 내에서 예, 예. 나보다 내신 등급이 좋은 아이가 있겠죠. 충분히 예. 많이 있겠죠. 예, 예. 근데 나는 그 아이보다 더 많은 비교과를 했어요. 독서도 열심히 했고 활동도 했고 예. 꿈의 대학은 남들은 공부하겠다고 안 했지만 나는 예. 꿈의 대학도 한번 해보고 뭐 두 강좌, 세 강좌 듣고. 예. 예. 그다음에 막 혼자 막 대학 커리큘럼도 찾아보고 자소서도 한번 2학년 때 한번 써보고 막 나는 예. 정말 적합하게 열심히 했다면 저라면 과감하게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합격 사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 내신 등급은 분명 좋은 애들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예, 예. 뭐 중앙대라든지 뭐 예. 경희대라든지 예, 예. 굉장히 상위권이죠. 예, 예. 근데 그 합격 사례를 알려줄 때 늘 예. 내신 등급은 예. 그렇게 우수한 아이들은 보여주지 않아요. 뭐 6점 초반, 5점 후반 이런 아이들. 그건 좀 너무 낮지만 한 4등급, 3등급 정도는 예. 되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아이들이 정말 1, 2등급 아이들도 더 많이 활동하고 더 정말 깊이 있게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좀 있죠. 예.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죠. 그러면 충분히 예. 도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을 기본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논술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근데 다만 논술을 고려할 때 예. 전공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데 예. 확실히 인기 있는 과를 지원하면 그 상대적인 집단에서는 굉장히 논술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예. 논술 전형이 다른 전형보다도 편차가 큰 것 같아요, 보면. 예,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를 들어 뭐 한양대만 해도 예, 예. 뭐 정말 논술의 신들이 뭐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예. 그 과에 따라 점수 차이가 또 나거든요. 예. 합격 점수 차이가. 예. 물론 뭐 두 배 가깝게까지 차이. 심지어 나고 뭐 의대는 하니까. 거의 뭐 만점에 가까워야 되지만 예. 뭐 예를 들어 지금 요즘 한창 문제되고 있는 이제 원자력 예. 관련해서 작년에는 뭐 평균이 50점도 안 됐죠. 굉장히 이제 낮은 그 경우도 있기 예, 예. 때문에 어차피 대학에서 지금의 추세는 전공 하나만 가지고는 그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예. 다 전공을 원해요. 그렇게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고. 예. 그러면 전공을 꼭 다른 전공을 간다고 해서 불리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서 전과를 하든가 복수 전공을 하든가 부전공을 선택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예. 그 바탕으로 좀 더 과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충분히 상위권 대학에 한번 문을 두드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전략도 있습니다. 예. 그런 기회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살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밴드나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이렇게 좀 만나다 보면은 특히나 중위권 학생들이 고충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위권 학생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난한 학생은 없는 것 같고요. 다 고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모님들을 만나봐도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 있고, 선생님 경험에 비춰보았을 때 이러한 중위권 학생들 부모님들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바로 심리적 박탈감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본인이나 혹은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 아이 같은 경우 성적이 안 좋다면 스스로 패배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시죠? 예. 근데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세상은 톱니바퀴가 돌아갑니다. 톱니바퀴 형식으로. 예. 근데 톱니바퀴는 큰 톱니바퀴가 있을 수 있고 예. 작은 톱니바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큰 톱니바퀴는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리더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이루면 된다. 예. 그럼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고요.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것을 이제 이겨내지 못하고 주위의 압박, 그 다음에 주위의 비교,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못한 걸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는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뭐 부족한 거야? 난 해도 안 될까? 그런 자신감 결여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일명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그 멘탈을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게 예.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멘탈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죠, 선생님? 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멘탈이 약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상위권에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중위권 예. 아이는 더 많죠. 예. 늘 영상을 많이 보여준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서 유튜브나 뭐 테드 강의도 있고요. 뭐 테드 강의가 좀 어렵다면 유튜브에서 뭐 예를 들어 좋은 영상이 진짜 많아요. 예. 뭐 유명한 뭐 유시민 작가라든지 뭐 아니면 용기를 주는 그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 예. 정말로 용기가 생깁니다. 생각보다. 그 단기간에 용기가 생기고 나중에 까먹을지언정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로 인해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특히 그런 사례들. 그 뭐 중위권 학생인데 예. 상위권으로 이제 도약한 케이스들. 예. 그런 영상도 있거든요. 예. EBS 교육방송 같은 곳에서. 그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네요. 근데 네, 그러면 또 좋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작심삼일이죠. 그렇게 이제 좋은 자극을 받고 격려를 받아서 열심히 시작을 했지만은 사실은 또 이제 구력이 안 되고 근성이 좀 안 되니까 3일, 일주일 하고 멈추게 되고 작은 실패에도 다시 못 일어서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작심삼일이 사실 작심삼주, 작심 3달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보통은 그게 가장 어렵죠. 근데 네. 작심삼일을 매일 하면 된다. 예. 3일마다 하면 작심삼일이 사라진단 말이 있잖아요. 예, 예. 작심삼일이라고 해가지고 3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 하루 동안 쉬었습니다. 예. 그럼 나 왜 쉬었지 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작심삼일로 공부하면 됩니다. 자기 평가하는 시간은 날마다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위권 학생이 매일 공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상위권이 됐을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 3일하고 하루 그냥 철저하게 놀고 예. 3일하고 하루 철저하게 노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입니다. 예. 그 학생마다 그 학습 행태나 양태는 조금 다르겠지만은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학습량을 좀 늘려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급격하게 늘리기보다는 조금씩. 예. 자, 그 부모님들께서 이런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도움을 주면은 좋을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그 제가 만나본 분들은 돕지 않는 게 최고의 도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역할을 하신다라면은 이 중위권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헬리콥터 마음으로 보일까봐 무서워서 아이에게 아무것도 도움을 안 주는. 뭐 예. 혹은 뭐 주변에서 아이를 좀 냅둬라. 예.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걸로 또 이제 뭐 학부형과 또 학부모끼리 서로 또 집에서 싸우는 케이스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최종 결정은 아이가 하는 것이고 부모의 역할이 뭐 많이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아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된
것만 이제 갖고 있으면 된다. 네. 예를 들어 뭐 아이가 뭐 희망하고자 하는 혹은 뭐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을 뭐 굳이 뭐 아이를 끌고 갈 필요 없이 본인이 가서 뭐 농기를 들고 와도 되고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뭐 아이한테 억지로 주지 말고 그냥 자리에 놓여주면 돼요. 설명의 책자라든지 그 앞에 책상에 그냥 올려놓으면 돼요. 보든 안 보든. 네. 아, 나는 그래도 너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고 있다. 네. 그러면 뭐 아이마다 뭐 상황은 다르겠지만 네. 뭐 나중에 갑자기 엄마 여기 갔다 왔었어? 네. 이거 어떻게 될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아, 엄마가 많이 알고 있구나. 네. 학부모님이 많이 알고 있구나. 네. 이렇게. 사실 제가 봤던 부모님 중에서 인상 깊은 부분이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있는 학원에 계단이 한 30계단 정도 돼서 이제 2층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한 부모님이 그 수강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이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시는데 계단 한 계단 내려가실 때마다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30계단을 내려가는데 1시간 가깝게 걸리셨던 부모님을 상당히 인상 깊게 봤던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의 마음이 사실은 좀 전달이 좀 반대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아이에게 뭐 아이가 도움을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게 가장 좋은 역할이잖아요. 예. 그냥 그 준비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좀 부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하셔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드린다면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대학 홈페이지나 뭐 설명회 영상 같은 거를 예. 본인이 그냥 집에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한 번쯤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요즘은 뭐 유튜브나 또는 이제 대학 입학처 그냥 홈페이지에서도 입학 설명의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아주 알차게 구성되어져 있던데. 네, 대학 설명회만 몇 개 대학만 예. 골라서 3개 정도, 한 2개 정도만 봐도 예. 거의 뭐 입시에 대해서는 거의 꽤 맥락을 이해할 수 있죠. 텐데. 예. 거기에 심지어 뭐 유튜브를 통해 다른 영상들까지 예. 보면 더 많은 걸 이제 굳이 지방에 있든 뭐 멀리 있든 역시 사설업체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굳이 보실 필요 없죠. 대학교의 입학 설명회 보시면은 뭐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다. 자, 중위권 학생들 수능을 또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저는 좀 한편으로 드는데 이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또 학습을 해야 될지 준비해 가야 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대학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시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그럼 정시 모집에서요. 그렇죠. 그럼 가고자 하는 대학 전형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예를 들어 뭐 본인이 이과고 수학 가형인데 너무 못해요. 그러면 내가 나형으로 돌릴 때 과연 난 나형으로 돌렸을 때 몇 등까지 올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대학에 지원했을 때 유불리가 어떻게 되는가? 근데 내가 나형으로 돌리고 가탐으로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지원할 수 없는 대학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다면 선생님 그런 자료도 밴드에 올려주실 그렇죠. 거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나중에 밴드를 통해서 올리면 그걸 통해 검색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유불리가 결정되는구나. 나형으로 옮겼을 때 사실 가산점을 주다 보니까 나를 옮기는 게 효과가 없는 경우도 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표준 점수일 때와 또 100분위로 반영될 때와 또 그 가산점의 반영이 또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크고 혹은 또 교차 지원. 예를 들어 난 이과지만 문과로 가서 문과의 상경 계열이라든지 좀 이과 연결되어 있는 뭐 그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방법도 있죠. 그렇군요. 지금은 이과 이야기고 뭐 문과 같은 경우에는 제2 외국어로 대체하는 학교가 정말 많죠. 중위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제2 외국어를 철저하게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문과 애들 또 뭐 명지대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교차 지원해서 재미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의 반영 비율이 아무래도 높은데 간혹 수학과 국어가 비슷하게 반영 비율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특히 상경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더 높은 케이스도 있어요. 그럼 나는 국어는 못하는데 정시에서 그 모의를 볼 때 수학 점수가 오히려 더 잘 나온다? 그러면 그 반영 비율에 따라 오히려 더 그 계열에 더 적합할 수도 있는 거죠. 정시 모집으로 조금 더 생각하면은 또 국수 영탐 중에서
세 과목만 반영을 해준다거나 일부는 또 두 과목만 반영을 해주기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두 과목만 예, 예. 반영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또 그 함정이 뭐냐면 또 두 과목 반영하니까 또 다른 애들도 이제 아무래도 두 과목, 세 과목 잘해야죠, 사실. 그래서 또. 잘하긴 해야 되는데 네. 본인이 진짜 한 과목 망칠 수도 있잖아요. 예, 수능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국어를 망쳤지만 나머지 뒤에 과목을 잘 봤다. 혹은 탕구를 또 굉장히 잘 봤다. 예. 근데 세 과목, 네 과목 중에 세 가지 영역을 반영하는데 탕구 하나, 그러니까 탕구를 두 개 각각으로 아, 예. 거기에 뭐 수학. 근데 난 딱 그것만 잘 본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대학에 예, 예. 지원하면 굉장히 큰 예. 유리하게 위치해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지금 시점에 사실 수능 포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또 그리고 사실 경기 지역이면은 이제 도시화가 안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능 공부를 하시는데 아이들도 좀 부담을 많이 느끼기도 할 텐데 본인 교과 성적이 더 우수하니까 수시 올인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수시랑 이 수능 준비 이거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가면 좋을까요, 아이들? 아이들이 이제 나는 모의가 안 나와. 예. 오야.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예. 수시에 올인해야 돼. 예. 라고 하지만 정시의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학습 부담량을 많이 늘릴 수는 없는 거였죠. 예.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기출과 연계 도서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EBS 수능특강 수능 완성, 예. 그리고 기출 문제 이 세 개만 무한 반복으로 하면 학습량도 줄면서 예. 가장 좋은 수능 공부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애초에 각 3등급 목표 또는 할 수 있다라면 2등급 정도 수준까지만 목표해서 연계 그리고 변형 이것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정시 배치상 굉장히 극각으로 또 나뉜 경우도 있습니다. 과에 따라서. 예. 그래서 오히려 또 수능에서 또 재미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수능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예. 다만 모든 걸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뭐 갑자기 5등급, 1등급 노력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5등급이라면 현실적으로 3등급을 목표로 예. 정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거기에 기출 문제를 예. 중점으로 공부해서 나는 그것까지 목표로 할 거야. 그 부분은 뭐 오답 관리만 확실히 해도 3등급의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높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 2등급은 솔직히 좀 많이 힘들긴 하지만 예. 예. 만약 본인이 5등급이라면 3등급은 아마 어느 누가 공부만 얘기해도 본인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예. 거죠. 그 학생들이 사실은 그 1학년 때, 2학년 때는 본인 교과 성적이 안 좋으니까 자기는 뭐 수능 올인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또 고3 학생들은 내가 수능이 안 나오니까 지금 수시 올인해야겠다 이런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괴물스러운 이렇게 전략을 선택하기도 하던데 사실 수시 준비라는 게 이 뜨거운 여름 그리고 10월, 11월까지 수시 준비할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어차피 수시야 뭐 9월 달에 접수를 하고 그거 끝나고 딱히 예. 이게 뭐 준비할 게 없죠. 학기 잘 마무리하고 그 본인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이 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자소서 잘 작성하면서 면접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또는 이제 논술을 본다라는 논술고사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 남는 많은 시간을 이 앞서 이야기했던 그 수시 전형 요소에 전부 다 시간을 들이겠다라는 거는 약간 좀 괴물스러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확실하게 그 부분에서 수능을 준비하면 예. 예를 들어 뭐 6장을 구성할 때 뭐 수능 최저가 한 뭐 2개 합 6? 예. 뭐 정도로 아니면 한 과목 3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것들을 한번 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니까 한 장 썼고 수능에서 난 맨날 5등급만 나오다가 갑자기 한 두 과목이 3등급이 나왔다면 예. 기회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수능 최저가 있는 학종 같은 거 쓰면은 아이들이 충족률이 좀 떨어지니까. 그렇죠. 의외로 많이 좀 떨어지니까. 재밌게 그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2함 6 같은 경우는 영어로 반영을 해준다라고 하면 영어 1등급이라고 하면 다른 과목 5등급만 돼도 맞출 수 있는 거니까. 뭐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예.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기회를 좀 찾을 수 있는 수능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가 6장, 정시가 3장이니 예. 9장을 철저하게 잘 활용하자. 예. 그 밴드를 통해서 질문해 주셨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신은 2.3,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인 이과생입니다.
경찰 행정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교차 지원 고려해야 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일단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은 그 상황을 제가 생기부를 보지도 못했고 예, 예. 그다음에 그런 관련된 조언을 하긴 좀 어렵긴 한데 예, 예. 일단은 뭐 케이스를 좀 나눠서 상관없이 얘기해 뭐 지원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합전형은 전체다. 예. 일단 교과전형은 제가 조금 살펴보자면 뭐 예를 들어 가장 뭐 많이 알고 있는 게 동국대지만 동국대는 교과가 예. 1점대. 뭐 그냥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경기대 역시도 교과는 예. 1점대 초반입니다. 예. 경찰행정의 경우는 예, 경찰행정의 경우 용인대 역시 1점대 초중반. 예. 뭐 예를 들어 뭐 후기 뭐좀 뭐 멀리 있지만 계명대 예.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초반, 예. 조선대 같은 경우는 2등급 후반, 영담대 같은 경우는 2등급 초반. 예. 다 교과 전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등급 2.3. 예. 약세. 그러면 아무래도 좀 수도권 경기대조차도 용인대조차도 예. 교과로는 어렵다. 어렵죠. 이 학생이 현재 고3이라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고3이라면 이제 계명대나 조선대, 영남대 쪽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학생이 사실 1학년, 2학년이다. 그럼 남아있는 시간이 좀 높고 3학년 또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향상되는 것에 따라서 가능성이 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왜냐하면 이 2.3이라는 게 전체로 2.3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각 대학마다 또 국영수사가 국영수사과 뭐 이런 아니면 뭐 부분이 특정 있으니까. 과목에서 또 뽑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산출을 해봐야 알겠지만 예.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고1, 2 학생은 좀 더 노력해서 올리면 좋죠. 제 예상에는 뭐 모의고사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 거 보면은 3학년이나 2학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의고사도 사실은 재수생 합류가 되지 않았던 모의고사일 것 같은데 그 국어 2, 수학 3, 영어 2등급이라면은 사실은 지금 학업 역량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특히 이과생인데 네. 수학 가형은 3등급이면 예.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예, 예. 거죠. 학생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서도 정시 모집에서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선생님? 예,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은 동국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100분위 반영이거든요. 예. 즉 100분위가 높을수록 유리하니까. 그리고 정시는 일단은 인문계열만 뽑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인문계열 뽑는 대학 중에 뭐 수학 가나형을 전부 반영해 줍니다. 반영해주고 한 대학 빼고는 아마 다 반영해 주는 거.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형의 가산점이 없어요. 예. 인문계열로 뽑기 때문에. 아, 애초에 그렇군요. 예, 그럼 이런 케이스라면 본인이 지금 만약 고3이라면 전략적으로 수학 나형의 1등급을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가형의 상등급이면 예, 1등급도 할 수 있겠네요. 예, 굉장히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거든요. 예, 예. 수학 선생님 방송 하시면서 혹시 전달 못 해주셨던 이야기 마지막으로 우리 월드컵에서 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길 거라고 예상을 못 하잖아요. 예, 입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노력은 저는 보상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루즈베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물론이죠. 그 다음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고민해라. 그러니까 즉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가능하겠어? 라고 물어보면 자신감 있게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낼지 고민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거든요. 그 어떤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중위권 학생들 자신감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수험생들, 학생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